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영석 PD입니다. 일단 나영석 PD입니다. 네, 김대유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현영 PD입니다. 네, 오늘 뭐 박현영 PD 모시고 자 스텝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할 건데 저희가 그 사옥을 옮겼어요. 사옥을 옮겨가지고 지금 오늘 드디어 이 라이브 장비를 세팅을 했습니다. 라이브 장비를 세팅을 했고 사실은 이 지금 뭐 공사가 제대로 막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서 여기 원래 다른 용도로 쓰는 방인데 일단 여기다가 켰어요. 골방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네, 사옥 속의 브이로그는 이게 정리가 되면 저희가 한번 해드릴 거고요. 아, 자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네요. 네. 어떤 눈치? 드디어 첫 PPL이 감사합니다. 아, 첫 PPL이 들어왔어요. 아, 네, 야, 이거 첫 어떻게 해야 PPL이 되나? 들어왔고 네 그동안 저희가 현용아 그만해. 아니 뭐 해 그렇죠. 될 것 같아. 적극적으로 자 감사하게도 카페 본봄에서 예, 저희한테 이제 PPL을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오늘 카페 본봄이 협찬해주는 맛있는 음료수 마시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주 작가 거는 뭐예요? 저에게 폭탄 초코라고 초코 음료 위에 초콜릿 칩도 있고 M&M도 있고 엄청 이제 아직 제가 먹어보진 않았는데 네네. 진짜 이름처럼 진짜 초코가 폭탄처럼 그냥. 뭐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전 원래 초코 음료를 좋아해가지고. 저는 피치 요거 라시. 다시. 요게 지금 세 가지가 들어있죠. 피치 복숭아일 것이고 요거트 마실 것이다. 라시는 인도에서 그 요거트 음료 그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거트스러운 복숭아 맛. 자 그래서 요거를 맛있게 먹으면서 일단 맛을 한번 볼까 봐요. 와. 제 음료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제 음료는 맛있다. 청포도 에이드입니다. 봄봄. 여러분 어쨌든 너무 맛있는데? 복숭아 맛이 나는데? 맛있습니다. 저는 청포도 맛 그대로인데요. 여기 안에 뭐가 있는데요. 알갱이가 있어가지고 코코넛 알갱이가 들어가 있는 코코넛 알갱이군요. 아니 포도 알갱이인 줄 알았습니다. 청포도 에이드 그 자체네요. 네 그렇고요. 자 뭐 어쨌든 여러분 요 라이브 보시면서 목마르시면 카페 본봄에서 음료 좀 시켜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너무 맛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저도요. 당이 확 올라오는데 이제 라이브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장을 좀 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감사한 카페 본봄의 협찬을 받아서 자 방송을 진행 중이고요. 아 이 케이크도 있구나. 여기 메뉴가 엄청 많더라고요. 음료 메뉴도 많고. 아 또 이런 것도 주셨구나. 디저트 메뉴도 이것도 한번 이따가 마카롱. 네, 배고프실 때 하나씩 드시면서 하시면 진주가 박힌 마카롱이랑 엄청 큽니다. 잘못했네. 너 지금 약간 쫄아 있는 것 같은데 괜찮니? 현용아. 아니 그래도 제대로 해드려야죠. 선배님. 맞습니다. 예. 와, PPL은 처음인데요. 처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처음 봤어 이거. 달콤 파삭 크루지. 뭐 그렇게 놀랄 일이야. 크로아상을 누룽지처럼 한. 제 네네네. 얼굴 대신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오랜만에 돌아온 스텝입니다. 우리 박현용 PD 네. 모시고 이런저런 방송과 뒷얘기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현용 PD 네. 지구오락실 성공적으로 잘 끝마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니 아닙니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배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저희 뭐 제가 한 건 없고요. 다 후배들과 이제 작가님들 그리고 나영석 PD님이 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네. 틀에 박힌 얘기가 바로 이제 메인의 특징이죠. 이제 밑으로 이제 조연출 쭉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제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틀에 박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 가식이 올라가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위치가 또 높아지다 보면 여러 사람을 또 신경 써야 되는 맞습니다. 위치라는 뜻일 수밖에 없고. 중간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우리 구독자님들께 어쨌든 솔직한 네. 또 방송과 뒷얘기 들려주실 수 있죠? 네네. 오늘 이렇게 제가 또 나온 건 처음이니까 뭐 네네. 리뷰로는 라이브 가끔 나오긴 했었는데 네. 오늘은 뭐 제가 경험했던 방송 이야기들 그리고 PD 얘기들 뭐 이런 거 좀 진솔되게 가식 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저희 팀에서도 이제 MSG가 세기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예. 오늘 얘기를 함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줄이고 가능한. 네, 조율을 하겠습니다. 스스로 좀 포커스를 해서 왔고요.
아, 네. 오늘은 진실되게 한번 해볼까요? 예, 오늘 진실되게 하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진실된 방송, 거짓 없는 방송, 네. 가식 없는 방송 저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주인공 박현용 PD니까 네. 박현용 PD는 지금 몇 년 차 정도 됐나요? 저는 2013년도 CJ ENM에 입사해서요. 지금 딱 만 10년 됐습니다. 와, 그럼 오래 했네요. 꽉 채운 10년이죠. 보통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10년 채우기. 네네, 10년 채우기 쉽지 않고요. 언제 저희 팀에 조인을 했죠? 지금 야, 너가 우리 팀에서 얼마 됐냐? 2015년부터 왔습니다. 2년 3년 8년 됐습니다. 거의 한 8년이면 네. 너가 진주만큼 나랑 일을 했네. 진주도 나랑 한 7, 8년 같이 일했습니다. 맞습니다. 13년부터 진주 선배가 일했으니까 저는 15년부터인데 진주 선배가 같이 일은 안 한 지 한 2년 됐으니까 비슷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 진주가 7, 8년쯤 했을 때 저랑 네. 그쯤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제 나갔거든요. 네.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뭐 연락 오고 그러니 혹시? 아닙니다. 전혀 선배님한테만 연락 오죠. 뭐 오라는 데는 없고요. 전혀 없습니다. 관심이 저한테 아무도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저희와 함께할 네, 우리 네. 박현용 PD 모시고 방송 중이고요. 자, 2015년에 저희 팀에 조인하기 전에는 어떤 프로를 하셨죠? 네, 입사했을 때는 여러분들 TVN 초창기에 어떤 TVN을 알렸던 푸른 거탑이라는 함께했습니다. 푸른 거탑. 푸른 거탑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뉴스라는 프로그램을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뒤에 이제 SNL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고 그리고 중간에 뭐 잉여공주, 미생물 이런 드라마타이즈도 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리얼 쪽으로 넘어오기 전엔 거의 드라마타이즈. 예, 거의 대본이 있는 예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능형 드라마. 이제 저희 네. 팀으로 넘어와서 그럼 첫 번째로 맞습니다. 했던 프로가 뭔가요? 이진주 PD님이랑 같이 했던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그때 응답하라 1988 멤버들이랑 같이 아프리카를 가는 김대주 작가님도 같이 했던 그 프로가 첫 번째 프로였어요. 아, 두 분은 그때 그럼 처음 만나요? 네, 처음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진주가 그때 메인을 했었죠?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준열이, 보검이, 맞습니다. 경표, 경표, 재웅이가 재웅이. 예. 네. 이렇게 네 명이서 이제 아프리카 네. 가서 맨 마지막 목적지가 그 폭포, 맞습니다. 빅토리아 폭포에서 폭포. 이제 엔딩을 하는. 네. 뭐 저는 사실 굉장히 그때 기억에 남는 여행이었는데 뭐 그때는 근데 여행이라고요? 같이 여행하시고 아니 이제 내 말은 여행 프로다. 여행 프로 기억에 남는 여행 프로였다는 거죠. 예. 근데 선배님 표정이 설마 그때 제가 뭐 진짜 여행 가듯이 뭐 갔겠어요? 그때 표정이 근데 진짜 여행 같긴 하셨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랑 같이 그만해. 부페에서 예. 약간 힘들었죠. 아니죠. 뭐 평상의 양성이 아니고요. 제가 예, 예. 아프리카에서는 제가 온 신경을 집중해서 촬영했습니다. 왜냐면 맞습니다. 이게 그 쓸데없는 새 둥지 찍으시고 막 이랬잖아요. 야 저거 너무 예쁘지 않니? 이러면서 저거 그냥 둥지인데요. 그래서 어쩜 저렇게 크니? 하면서 이제 막 찍으셨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과장이고요. 예, 가식이고요. MSG 가 자 뭐 그런 게 없었고 어쨌든 이제 그 촬영이 어떻게 보면 사실 약간 박현용 PD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건 왜냐하면 드라마타이즈만 계속 하다가 또 이 리얼 프로는 처음 온 상황이지. 네. 게다가 뭐 김대주 작가도 처음 봤지, 저도 처음 봤지. 맞습니다. 긴장했습니다. 이진주 PD하고도 사실 처음 네. 합을 맞춰보는 거니까. 맞아요. 그때 어떤 잡을 했었어요? 맨 처음에 넘어왔을 때. 저는 그때 이제 헬리캠. 예. 아 헬리. 그리고 인서트를 제가 주로 많이 찍었습니다. 아 동물. 헬리 및 인서트. 네. 아. 출연자보다 동물을 더 많이 보고 나왔어요. 박보검 씨는 2번 봤는데 사자는 10번 봤어요. 코끼리 한 1000마리 보고. 예. 아니 그러면 그 사자 인서트를 찍으려면 예. 사자가 지나다니는 골목에 예. 잠복을 하나요? 맞습니다. 잠복을 해 있었습니다. 아 진짜로? 예. 위험하잖아. 근데 이게 그 사파리 슈팅샵 사파리라고 했나요? 아. 예, 그렇게 이제 지프 같은 걸 타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동물을 찾아다니는 액티비티 같은 게 있어요. 예. 스팟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쪽 길에서 저희가 한번 사자를 찾아러 다녔죠. 그래서 멀리서 이제 인서트를 찍어야 되니까. 인서트를 찍었습니다. 사자 그런 찾기 걸 어려운데. 했습니다. 그리고 기린도 찾았고 그리고 코끼리도 보러 콧불소도. 가고 저도 행복한 여행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화냈지. 아닙니다. 아니 인서트 팀으로 따로 분리해서 갔잖아요. 인서트 팀은 왜 힘드냐면요, 선배님. 인서트 팀의 고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니, 인서트 팀은 정말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아프리카는 두 번 다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출연자들이랑 같은 일정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일출을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왜냐면 그 방송에는 일출이 한 번 나오잖아요. 일출을 찍으려면 이제 타임 랩스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임 랩스 빨리 돌아가는.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은 다 아시니까 뭐 한 4시간 정도 이제 일출 돌리고 일몰 돌리고 별 찍고 일출 찍으면 잠을 잘 시간이 없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 동물 찾아야지 중간에. 동물 찾아야 되지. 폭포 찾으러 가야 되지. 표본만 찾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자도 찾아야 되지. 그리고 난 이건- 암사자, 수사자 다 찾아야 되고 새끼 사자 찾아야 돼. 애기 코끼리 아니면 진주선배한테 혼난단 말이에요. 다 찍어야 돼요. 왜냐면 현용아 뭐 예쁜 아니. 애기 코끼리가 있지 않겠어? 애기 코끼리 무조건 찍어야지. 애기 코끼리.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진주는 이거면 이거야 됩니다. 이 맞습니다. 비슷한 게 나오면 안 돼요. 네. 그거여야 되거든요. 네. 즉 애기 코끼리는 어른 코끼리도 아니고 애기 무조건 너무 귀여워. 애기 코끼리, 예. 귀여운 애기 코끼리를 또 찍어냈어야 되는. 찍어냈습니다. 야, 그 인서트 팀이 고충이 진짜. 왜냐면 저 많이 힘들었어요. 소위 말해 이제 본진이라고 부르죠. 이제 네, 출연자와 출연자들과 계속 같은 시간대를 가면서 이제 옆에서 찍는 팀이 있고 네. 이제 현용이처럼 그 출연자랑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서거니 뒤서거니 네. 하면서 필요한 그 동선에 부분을 찍는. 맞는 그 출연자들이 봤던 풍경 혹은 그거보다 더 나은 풍경들을 찍어야 하는 인서트 팀이 또 있는 거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검이가 지나가다가 네. 와 애기 오랑우탄 좀 보고 싶다. 뭐 이런 예를 들어 오랑우탄 예를 들어 그런 말이라도 하면 편집. 그거는 못 찾아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하셔야 돼요. 저희는 근데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진주 선배가 카톡 같은 게 오시죠. 현용아, 보검이가 애기 오랑우탄 애기 보고 오랑우탄 싶대. 얘기했어. 오랑우탄이요? 나미비아 오랑우탄 검색을 하는 거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CG는 안 될 것 같은데 해서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죠. 네. 그렇게 극적인 건 없었지만 어떤 도로에서 어느 쪽 방향을 보고 코끼리를 봤어. 그런 느낌을 이제 찍어봐야 되는 거죠. 또 뭐 아프리카에서 기억나는 일은 촬영 없어요? 중에 쇼핑도 했어요. 근데 미쳤구나. 그 쇼핑하다가 그 저번 출장 시보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하니까 삿대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쇼핑할 시간이 없는데 쇼핑이 아니라 그때 이제 쇼핑몰에 인서트를 찍으러 간 거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뭐 모자도 사고 옷도 엄청 많이 샀잖아요. 그 소매치기 당한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 거기 말고 그 폭포 근처 마을. 그건 답사 때 제가. 답사 때. 답사는 좀 오해했어 미안해. 답사는 이 선배님의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해외 촬영이라던가 여행 촬영을 가면 답사를 가면 그래도 최대한 출연자들의 그 감정선을 이해하면서 이 친구들도 이렇게 여행을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를 즐기지 않을까라는 거를 몸소 체험해 와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여행 가면 쇼핑도 하고 뭐 춤도 추고 하는 거니까 그러다 왔죠. 근데 뭐 그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미안해. 아닙니다. 100% 저 같이 가셨잖아요. 아니 나 100% 즐기게는 사실 안 되잖아요. 그쵸, 이게 그쵸. 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나 혼자만 정신 똑바로 차리느라고 그때. 아니 그때 한잔 하시고 그 마지막 날. 섀도우 복싱 하시는데 마지막 날. 왜냐면 니네 답사가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답사가서 뭐 술 마시고 뭐 쇼핑하고 뭐 이러고 가는 거야? 저 진짜 진주 PD한테 나중에 물어봐요. 저 마지막 날 단 하루. 그러니까 마지막 날 왠지 저도 알아요? 쇼핑 마지막 날 이제 했어요. 다 끝났구나. 왜냐면 그때 이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가지고. 아니 대주 작가님이 섀도우 복싱을 왜 해요? 노을을 보시면서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지실 거예요. 술 한잔 하고. 네, 맥주 먹고 갑자기 섀도우 복싱을 거기서 해가지고 아무나 예능 작가 하는 게 아니구나. 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박현용이 그러는 건 나는 이해하죠. 왜냐면 이제 막 처음 왔으니까. 대주는 메인 작가였는데 그때. 그래서 답사 모든 일정이 다 끝나고 나서잖아요. 제가 마지막이었어요. 다 끝나고 내일 비행기 타고 떠나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동안 이제 현용 PD 막 후배 분들이 그래도 밤이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답사는 어땠는지 얘기하면서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이제 맞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단 한 잔도 먹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프로페셔널. 먹었습니다. 왜냐면 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 그래서 뭐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계속 곤두세우고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날 그 고삐가 풀린 거예요. 다 끝났으니까. 끝났다. 네, 근데 뭐 하지만 요 정도 가지고는 제가 뭐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일이 다 끝난 상태에서. 맞습니다. 선배님도 한잔 하시니까요. 뭐. 네, 그렇죠. 네, 저도 뭐 만약에 답사. 섀도우 복싱은 안 하시지만.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생각났네요. 섀도우 복싱을 했어? 그러면 그렇게 아프리카를 잘 마치고 그렇게 잘 맞췄나요?
아프리카 때 아프리카에서 그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뭐 진주한테 혼난 기억 같은 건 없습니까? 첫날 도착해서 헬리캠 그 길에서 헬리캠 띄운 게 예. 현역 PD죠.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에서 왜냐면 처음 아프리카를 도착해서 그 광활한 길을 그 출연자들이 차를 타고 가는 건 이제 헬리캠으로 너무 예쁘게 잡고 싶어서 예. 그 계획을 되게 오랫동안 세웠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난 뭔지 알 것 같아. 이렇게 네. 그 광활한 초원을 쫙 맞아요, 달리는 맞아요. 걸. 근데 이거를 이 리얼리티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 드라마타이즈면 저희가 다 준비해놓고 자 큐 해서 연기자들이 가는데 이 리얼리티 시장은 그들한테는 전혀 이런 디렉션을 주지 않아요. 네. 그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 미리 예상하고 네. 우리가 거기에다 맞추지 그들한테 뭐 자 지금부터 뭐 해주세요 이런 말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사실 이제 불가능하죠 어렵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걸 잘 맞추는 것도 뭐 운도 따라야 되고 실력이기도 한데 그때는 이제 센스라고 난 생각해. 맞습니다. 선배님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더라고요. 이 헬리캠 맞추는 거. 그러니까 선배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지주 선배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이제 잘 찍어내려고 노력을 해서 잘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 멋있는 헬리캠을 담아서 해냈네요. 현수 감독님은 부둥켜 막 행복해한 거예요. 이야 이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이거를 잡다니 하면서 야 하고 제가 지주 선배한테 선배님 저 헬리 담았습니다. 오늘 기분 어떠세요? 하는데 이제 선배님이 굉장히 심각한 회의 중에 이제 일이 잘 안 풀렸던 거예요. 아 눈치 없이 예. 진주가 엄청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예, 디졸브에서 나갔습니다. 그것도 진주 선배가 싫어하는 디졸브로. 디졸브 싫어하죠. 예. 진주 PD. 그대로 예, 그리고 지주 선배 나중에 아 현용아 내가 그런 일이 있어서 아 내가 뭐 미안했어. 때문에 지금 기분이 안 좋았어라고. 예, 근데 너무 예쁜 그림 고생 많았다. 진주 선배 항상 그런 거 엄청 칭찬해 주거든요. 잘 못한 일도 칭찬해 주시는데 그때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찍었어요. 그래서 현수 감독님이 대학 강의를 가서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진짜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진주 선배님 사랑합니다. 아 근데 그거는 참 좋은 포인트다. 진주가 칭찬을 많이 해주니? 진주 선배는 칭찬 무쇠라고 하죠. 칭찬 진짜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선배님이에요. 아, 제가 왜냐면 정말 진짜 존경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가 참 일을 하다 보면 네. 칭찬을 자꾸 잊게 돼요. 그렇죠. 당연하게 그렇죠. 생각할 때. 예.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라고 나도 모르게 근데 사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 건데 네네. 내가 모르는 맞아. 그걸 뚫고 해낸 건데 그걸 그냥 그래 현영아 수고했다 정도밖에 사실 더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선배님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현영아 수고했다. 아 막 엄청나게 막 이거 막 해내고 막 빗속에서 막 뭘 하고 막 선배님 오늘 기분 어떠세요? 현영아 수고했다. 저 둥지 예쁘지 않니? 뭐. 어마어마한 걸 찍었습니다. 둥지 왜 안 찍어? 선배님 하시는 거.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게 된다. 이게 까먹게 돼. 작가님도 좀 민망해 하시잖아요. 예. 약간 민망해서. 두 분이 맞아요. 조금 좀 맞아요. 그런 그런 게 걸 있어요. 좀 그래도 뭐 잘해주시니까 저는 칭찬 많이 합니다. 예. 네, 진짜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칭찬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맞아요. 그런 선배를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한 맞아요, 건데 맞아요. 아 저도 오늘 잠깐 생각을 하게 되네요. 나도 칭찬을 되게 좋아하는데 남한테 많이 안 했네. 죄송합니다. 제가 분위기를 아니, 전혀. 아 이건 서로 알아가는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칭찬은 잔디 인형도 춤추게 한다. 잔디 인형이 누구야? 예잖아. 그 지락실에서 아 잔디이라고 해가지고 아프리카 끝나고 그 다음엔 그럼 어디 갔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삼시세끼 고창편 그것도 같이 했네. 대주 작가님이랑 같이 어. 했습니다. 그 제일 더운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고창이 엄청 기사 많이 났던 그 더운 여름에 대주 작가님이랑 승원이 형 했던 혜진이 형이랑. 승원이 형, 혜진이 형 주역이 주역이.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손호준 주역이 씨 있었고 오리들도 나오고 우리 그리고 우리 또 혜진이 형의 반려견 겨울이가 겨울이가 또 같이 있었던 맞습니다. 그리고 논 농사를 그때 지었습니다. 맞아요. 허수아비도 있고 오리농법. 오리농법 네 그때 한여름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더웠고 맞습니다. 예, 그 고창편 그때는 뭐 어떤 잘 즐겁게 촬영하셨어요? 네 그때 뭐 복분자 맛있고 장어 맛있게 먹었던 게 저 죄송한데 답사 가서 복분자 먹고 장어 먹고 또 그랬니? 예, 이장님께서 그리고 아니 촬영하는 와중에 선수- 복분자랑 장어를 먹을 일이 뭐가 있어요? 촬영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이장님께서 이제 복분자 주 직접 담근 거를 한 잔 주시고 막 이장님이 그러셨어요. 아니고 거기 집주인 할아버지. 집주인 선생님께서 아, 답사 갔다가? 예. 그 이후로 뭐 꼭 답사를 가면 뭘 드시고 오시네요? 선배님의 철학
가서 출연자들의 마음으로 마음껏 즐겨라. 나는 저는 그 철학을 오히려 이제 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출연자는 장어를 먹지 않았죠. 안 먹었나? 못 먹었죠. 저희는 뭐 자급자족인데요. 아니 일해가지고 돈 벌. 사실 장어는 못 뭐그 먹었어요. 어르신이 이제 젊은 친구들 오니까 뭐 주고 했나 봐요. 그래서 되게 그래서 그런 걸 잘해요. 현영 PD가 가면 그 사람들이랑 어쨌든 네. 저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해야 촬영도 수월하게 잘 하잖아요. 그럼요, 그거 근데,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런 걸 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보면 뭐 사실은 뭐 맛있어서 먹었겠지만 어쨌든 주시는 거니까 되게 맛있게 잘 먹고 뭐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런 거는 사실 어느 촬영을 가나 이거는 공통적인 건데 이게 물론 방송에 나오는 건 그 뭐 연예인이 나오는 그쵸, 거고 그쵸. 뭐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실제 그 집 주인도 있는 거고 맞아요. 사실은 또 촬영을 하다 보면 마을 사람들의 도움도 우리가 받아야 맞아요. 되고 네, 맞습니다. 또 뭔가를 뭐 빌려야 될 일도 있고 하니까 당신 농사도 지어서 농사 뭐 알려주시는 분도 전문가분도 있어야 전문가분도 되고. 계셨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 네.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어쨌든 좋은 관계로 친하게 지내는 게 예상외로 뭐 누군가가 삼시세끼 촬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하고 누군가 만약에 물어본다면 사실은 저는 1번은 그 정도. 마을 분들과 맞아요. 가깝게 친하게 잘 지내는 거. 그래서 그게 후배 진짜 PD 중요하죠. 작가님들이 많이 하는 게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출연자와의 관계도 있지만 그 동네와 주변과 막 이런 분들이랑 그런 걸 이제 현영 PD가 그 당시에 뭐 세컨이었 두 번째 PD였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로 맡아서 하는 진주 PD. 선배 밑이었는데 네, 제가 거의 주로 그런 역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뭐 고창 때 생각나는 에피소드는 뭐 없습니까? 고창 때 생각나는 에피소드요. 아, 요거 잠깐 끊어졌을 때 저거 좀 물어봐야 되겠다. 대체 너 입사할 때 PD 오디션에서 너 뭐 하고 그래, 나도 들어왔어? 얘기 지금 들었어. 그게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사야. 근데 저도 잘 기억이 좀 안 나요. 아 근데 삼행시를 하긴 했어요. 네, 했습니다. 삼행시를 정확하게 했는데 여기 아까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원종 삼행시가 아니라 별명이 제가 구마적이에요. 그래서 구마적으로 삼행시를 했습니다. 아 그걸 지금 생각해 갔을 거 아니야. 아니, 삼행시 판넬을 만들어서 구마적 이꼴 뭐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아니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 입사를 하느냐 마느냐. 그렇죠. 제 27 청춘의 제 모든 거를 담은 모든 걸 캐치프레이즈였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 결과가 구마적으로 삼행시를 해야 되겠다였어요. 그때 근데 저 말고 그 영훈이랑 지민이도 엉망진창이었잖아요. 다들 대부분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때 가신 분 뭐 라면 끓이시는 분도 있고 뭐 요 정도 삼행시는 붙을 정도다. 그때 당시 그때 당시 10년 아주 전. 초창기니까. 네, 지금은 떨어집니다. 네, 초창기니까. 궁금하긴 하다 뭐라고 했잖아.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구랑 정만 기억납니다. 아 구는 뭐예요? 구만 해봐. 구. PD로서의 필요한 능력을 3가지를 제가 추린 겁니다. 아 나름 많이 작았네요. 아니 그런 오디션이에요. PD 오디션이라는 게 PD가 되기 위한 나의 자질을 3분간 스피치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내가 닮은 사람을 보여주면서 임팩트를 줘야겠다. 그 당시 앞에 앉아있던 분이 이명한 신원호였어요. 진짜 면접관이? 예.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밖에 있는데. 예. 원호는 그럼 널 기억하나요? 기억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수천 명이 수백 명이 들어오니까. 아, 진짜? 근데 정말 싸늘하게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표정으로 저를 압박 면접하셨어요. 그래, 어쨌든 자 구. PD로서 필요한 3가지 자질. 첫 번째 구성력. 아니 뭐. 난뭐 이거 삭제를 이거 재편집은 무조건 넣어 삭제라. 아니 보통 구 하면 구해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구성력. 너는 뭐 약간 뭐 이렇게 좀 길게 가지 않아요? 구성력. 뭐 마법 같은 뭐였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어떤 마법 같은 아이디어. 뭐 그런 예를 들어.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적은 아까 삼시세끼가 다 있죠. 적이 없는 친화력. 살려주세요. 당장 나가세요 다. 아니 근데 안 돼. 아니 이거는 나는 지금 잠깐 우리가 물론 프로그램 얘기하다 갑자기 옆길로 새서 그렇긴 한데 예. 전 사실 죄송합니다. 이 박현용 PD가 지금 이걸 떨어졌어야 합니다. 만약 그때 이명한 신원호가 아니라 이명한 나영석이 만약 앉아 있었다? 저는 9에서 그만하시고 네, 다음 분 들어오세요. 그랬을 것 같은데.
냉정하시네요 선배님. 그래도 아니 근데 난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야. 이걸 얘기했을 때 아무도 안 들으셨어요. 구에서 구성력, 마법 같은 아이디어, 적이 없는 친화력. 자, 요걸 가지고 이명한 신원우의 허들을 넘은 거거든요. 지금 구유명한 드라마 PD 신원우, 그다음에 이제 예능계의 살아있는 전설 이명한 국장님의 허들을 요 구마적 삼행시로 지금 넘은 건데. 못 넘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하는 순간 이거 걸려 넘어졌다. 넘어져서 춤도 췄어요. 춤을 췄어요. 거봐, 내가 뭐 하나 있어. 구마적에서 끝났으면 잘렸지. 근데 더 차가웠습니다. 정말 보지도 않으셨어요. 두 분이. 무슨 춤 췄어요? 뭐 깜지 쓰는 줄 알았어요. 저 진짜. 뭐절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PD 오디션 삼행시를 하고 나면 또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 제 신상에 대한 자기 소개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PD로서의 필요한 자질이나 이런 걸 이제 글로 쓴 자기소개서를 쓴 거 중에 이제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축구 동아리를 이제 뭐 고등학교, 대학교 막 이렇게 너무 좋아하고 축구 동아리를 너무 애착을 가지고 뭐 센터백을 하면서 뭐 이거 진두지휘라고 막 이런 걸 썼어요. 제가. 근데 이제 명환 선배님 근데 아니 축구 동아리를 하셨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환 PD님이 딱 질문하니까 이명환 PD님도 야구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K 맨날 쓰고 나오시잖아요. 근데 저도 대학 시절 어떤 이제 공통점을 좀 발견을 엮어보려고 한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네,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센터백은 뭐 진짜 이러면서 PD의 어떤 리더십과 이런 능력이 상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이명환 PD님이 그럼 스포츠 PD를 하세요. 제가 그러면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럼 왜 지원을 제가 지원을 그래도 그 정도 글자는 읽을 텐데 저도 왜 그러고 그거는 떨어지란 얘기지. 그렇죠.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떨어졌구나 했는데 옆에 이제 신원호 PD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신원우 감독도 뭔가 질문을 했나요? 맞습니다. 제가 연극 동아리를 또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그것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연극 동아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극에도 관심이 많고 드라마, 뭐 드라마타이즈 그리고 신원호 PD님이 근데 그걸 질문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 드라마에도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데 해서 맞습니다. 저도 신원호 PD님 응답하라 1997 그때는 1997만 또 엮었어요. 엮었어. 예능 PD이지만 드라마로서 PD로서도 성공하는 모습 보면서 존경합니다. 저도 그런 PD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 드라마 PD를 지원하세요. 그래서 와 이거 떨어졌다. 끝이다. 나도 뭐 아쉬울 거 없다. 나 KBS 간다. 아직 못 써봤. 난 저 처음 쓴 거였거든요. 근데 붙은 거예요. 자, 이명한 신원우의 그런 압박을 뚫고 허들을 뚫고 구마적 삼행시로 당당하게 TV에는 이제 입사를 한. 근데 잘 뽑은 거죠. 그때. 왜냐면 그때 어쨌든 그 허들에서 걸려 넘어졌어요. 전화 받으시려나요, 신원호 PD님? 전화해 볼 수는 있죠. 네. 아이디어가 역시 물어는 보겠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시청자분들이 정말 구독자. 구독자 여러분들. 뭐 시청해 주시니까 시청자분들일 수도 있고. 역시 섀도우 복싱. 들리세요, 여러분? 영선아. 난데 지금 라이브 중이야. 욕하면 안 돼. 지금 현용이랑 라이브 하고 있거든. 너가 현용이 면접할 때 너가 있었어? 내가 있었대? 너 지금 너랑 명한이 형이 현용이를 붙여줬대. PD 오디션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 사진 보니까 아예 기억이 없어? 아예 기억 없는데? 자, 그럼 내가 힌트를 줄게. 현용이가 거기서 뭘 했냐면 구마적으로 삼행시를 했대. 근데 붙여줬대? 네가 붙여줬는데 혹시 기억날 수도 있잖아. PD에게 필요한 요소 구성력 마가 뭐였죠? 마법 같은 아이디어 적이 뭐였죠? 적이 없는 친화력 요걸 해가지고 붙었다고 하거든. 아예 기억이 없니? 뭐 기억날 만한 게 아닌데. 그래. 오늘 뭐 하고 있어? 아까까지 청소하더니. 청소 끝내고 이제 저기 머리 자르러 가려고. 알았어. 머리 잘 잘라. 끊을게. 자, 여러분. 요거 이명한 PD 연결하나요? 안 하나요? 기억 못 하시겠다. 그치? 이 정도면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적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해보라고 하면 왜냐면 신원호 PD는 전혀 기억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특이한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엄청난 친구들이 건주일 너 떳떳하니? 떳떳한 사람 없을 겁니다. 시계 이겨내면. 근데 특이하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안 특이한 게 정말 자. 정말 무난. 전화 받는 분에게 국제전화 요금이 명환이 형 외국가 있다. 아 죄송합니다. 형 미안. 명환이 형 외국가 있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자, 요 뭐 입사 스토리는 어쨌든 아이 뭐 이러면 그렇죠. 어떻고 저러면 아,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훌륭한 이렇게 PD가 잘 돼. 들어와서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먹어요, 있는데. 많이 먹어. 더 먹어. 이것도 먹어. 베이글도 먹고. 자, 네. 그렇습니다. 자, 구마적으로 당당하게 TVN에 합격한 우리 박현용 PD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고 나서 또 뭐 어떤 그러고 나서 제가 진주 선배랑은 일을 이제 그만하고 이제 신효정 PD님 밑으로 신서유기를 드디어 그 유명한 신효정 네. PD와 함께 그 유명한 프로그램 신서유기에 맞습니다.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죠. 네. 사실 많은 여기 시청자분들이 네. 아마 잠깐 궁금해요. 스쳐서 박현용 PD를 봤다면 그건 사실 신서유기에서 잠깐 네. 이제 봤었던 거일 것 같아요. 신서유기 뭐로 처음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 규현이랑 민호가 처음 이제 들어왔던 신서유기 3부터 같이 했습니다. 아 신서유기 3 규현이 첫 등장. 예, 맞습니다. 규현이랑 민호가 처음 왔던 그 서울에서 촬영했는데 촬영하자마자 접었던 공치기에서 접었던 그 촬영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저는 그게 제 신서유기 첫 촬영이었습니다. 공치기에서 제가 네가 20개인가 뭐 튀기면 내가 이 촬영 접는다라 그랬나 그랬는데 뭐 그때 규현이가 20몇 개를 튀겼나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가 인천 어디에 있는 펜션 강화도에 있는 네, 펜션에 가서 뭐 빌려놓고 1박 2일 찍기로 했었는데 텍사스라고 이때. 예. 네 여기 뭐 많이들 기억하시나요? 나영석이 말아먹은 바로 그 촬영이에요. 맞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지만. 네, 뭐 그건데 네. 그때 그럼 박현일 PD는 어떤 롤을 하고 그때 혹시 작업실에서 같이 찍는 조였나요? 아니면 강화도에 저는- 넘어가 있는 조였나요? 저는 그 중간다리 역할했습니다. 아 중간 조가 있어요? 예, 가교 역할. 그러니까 그 팀이 나와서 텍사스 그 펜션을 출발할 때 필요한 차를 어레인지하고 스태프들이 이제 챙기는. 아 그러면 작업실을 찍고 있고 네. 그러다 말아먹고 있고 애들 강화도에 가 있고 네. 박현일 PD는 얘네 끝나고 나오면 차를 태우려고 여기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네. 선배님이랑 이제 효정 선배님이랑 뭐 오중 작가님이랑 그때 재영 작가님이랑 이렇게 제작진 분들은 거기 그렇게 계셨고 카메라 스태프들이나 뭐 헬리캠 감독님이나 뭐 거치 감독님을 제가 콤비 싣고 언제 출발하면 되지 다음 촬영장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원래 그 촬영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갑자기 그 영어 레벨 테스트를 하고 그날 맞아요, 원래 맞아요. 한 다음에 호동 형이 이제 라면 드시고 싶다고 해가지고 막저저 배고프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라면이나 좀 끓여 먹고 갈까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아 예정에도 없이 들린 거였구나. 네, 그래서 차가 갑자기 대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라면 하나 드시고 오시겠다. 호동이 형 라면 금방 드시니까 하나 끓여 드시겠지 하고 이제 이렇게 저는 기다리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연락이 이제 효정 선배한테 한데 현용아 그래서 예 선배님 지금 촬영 접었으니까 촬영을 시작을 이제 했는데 왜 촬영을 접었죠? 그런 건 일단 묻지 말고 일단 가지고 있는 카메라만 좀 챙겨와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카메라를 챙겨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카메라를 너만 들고 감독님은 퇴근시키고 일단 너만 카메라를 이제 핸디캠이나 뭐 거치할 수 있는 가볍게 찍을 수 있는 것만 너가 좀 들고 와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촬영이지? 저도 이제 아프리카도 찍고 선배님이랑 고창도 가고 삼색이도 갔는데 신서유기 촬영을 물론 이제 너무 좋아하면서 보고 편집은 또 도와드린 적도 있지만 촬영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쵸. 갑자기 뭐 했는데 촬영을 안 한다고 그래서 촬영을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진짜 이상하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를 챙겨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거 기억난다. 네. 그래서 촬영이 결국 규현이가 이걸 튀기는 바람에 그때 처음으로 그 광화문 그 노래 깔리면서 맞습니다. 매니저분들이 규현, 네. 이제 다 그러고 이러고 어차피 강화도 가는 거는 이제 뭐 캔슬이 안 됐고. 됐고 캔슬됐고 그냥 그 상태로 아마 홍반장에 갔을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 그게 사단- 규현이가 네. 너무 미안해서 그 첫 촬영인데 저 때문에 망한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 선배님이 신경 쓰지 마. 야 빨리 그냥
가면 돼 했는데 규현이 매니저가 좀 안 늦게 가고 오는 있었죠. 바람에 예. 한 그래서, 시간. 예, 좀 늦게 오신 강남에서 넘어온다고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선배님 그럼 밥이나 한번 먹고 가자 해서 규현이랑 선배님이랑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거 찍으러 온 거죠 박현영. 네,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건 뭐 방송에 안 나가야지 뭐 해가지고 그냥 야, 핸드폰이랑 그냥 뭐 몇 개 찍어 놓든지 하자 뭐 약간 상황 보고 뭐 결정하자 뭐 약간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결정하자. 너 점점 MSG 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괜찮니? 선배님 따라하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가자 해가지고 홍반장으로 이제 제가 네. 표정 선배님의 부름을 받아서 첫 촬영을 망한 네. 촬영으로 시작했네요. 맞습니다. 첫 촬영이 망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뭐 왜 이런 거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네네. 근데 그게 사실 그 프로그램 매력이니까 저도 그때는 제작진이었지만 저도 몰랐어요. 처음 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멤버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구질구질하게 불러내면서 홍반장에서 그냥 밥을 먹고 지원이 형이 끝까지 안 나와가지고 지원이 형 집 앞에 지원이는 갔어요. 여의도 집에 갔지. 맞아요. 지원이 형 맞아. 그 기억나. 집으로 가서 다 같이 이제 사진 찍고 인증샷하고 돌아왔던. 알겠습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해외 촬영 갔을 거 아니에요, 신서유기. 맞습니다. 그 이제 신서유기 3 거기 계림이라는 그 카르스트 지형이 유명한 중국의 계림. 예 천하 갑수 수갑 뭐 죄송해요 천하갑 풍경 제가 하여튼 편집했는데 뭐 천하에서 가장 멋있는 예. 풍경이다라는 그런 수식이 붙는 계림에 갔죠. 너무 멋있지. 저는 그 계림 촬영이 기억나는 게 계림 첫 촬영지가 무슨 어떤 중국의 계림의 마을이었는데 네 고택이었습니다. 그 어떤 그 자매분 되게 친절하신 네. 중국 그 자매였을 거예요. 네, 그분들이 그 여성분 두 분이 운영하는 우리나라 치면 민박집인 거예요. 이제 네.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던 자기네 집안 고택을 이제 민박으로 개조한 그 되게 멋진 집인데 거기서 이제 아마 거기가 첫 숙소였는데 난 거기가 그렇게 추운 거야. 맞아요. 그 약간 왜 이상 이렇게 기후가 추워?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근데 원래 계절이 추울 때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긴 했는데 거기가 우리보다 많이 남쪽이어서 비 오고 이랬던 게. 예 사실은 따뜻한 날씨인데 그러니까 늦겨울에서 한 2, 3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 10월이었나? 그 아마 찾아보면 나올 텐데 늦가을이나 완전 겨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 선선한 가을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거기가 여러분 어디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민호가 처음으로 그 저 좀비 게임 하면서 민호가 머리 뜯겼던. 민호가 침대 밑에 숨었다가 막 머리 호동이 뜯기고 형한테 했던 뜯겼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 집이 진짜 추웠어요. 너무 추웠어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어떤 추위냐면 그게 살을 내는 추위였어요. 네, 그 이불 안으로 들어가는데 진짜 이불에 손을 넣으면 이불 안이 더 추워요. 선배님 방이 제일 따뜻했어요. 선배님 방이 제일 따뜻했고 아니라니까, 진짜 저는 제 방은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아유 거짓말하지 마. 정말입니다. 그게 고택의 어떤 디자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기와가 몇 개 이렇게 비어 있었어요. 약간 야 그거는 거짓말이야. 약간 미니멀리즘 그런 느낌이었다니까요. 정말 이렇게 무슨 젠가처럼 지붕이 몇 개 기와가 뽑혀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래서 노광수 작가랑 저는 지금 안고 잤습니다. 가식입니다. 이건 가식인 게 왜냐면 아니에요. 거기 야 그때 우리 비도 꽤 왔어. 그럼 정말 너 추웠어요. 네 침대로 비가 떨어졌다고? 비가 떨어졌어요, 선배님. 그래서 살을 내는 추위였어요. 그래서 온풍기를 틀었는데 에어컨이 나오는 거예요. 실외기가 없는데 찬바람이 나오더라니까. 깜짝 놀라서 온풍기도 찬바람이 나다니까. 그래서 노광수를 안고 잤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드라이기로 막 이불 말리고 막 이러다가 안고 자다가 이거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저도 이제 혹한기 훈련도 옛날에 막 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해서 저 조연출들은 그 백업방이라고 하죠. 그 백업 메모리 이제 예, 메모리를- 노트북 여러 개 갖다 놓고 컴퓨터를 엄청 켜놓으니까 열이 나니까 거기에서 이제 조연출들이 겨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트북 열기. 노트북의 열기에 손을 댔다고? 근데 이제 선배님은 거짓말하지 마, 너 선배님 진짜. 반팔 입고 다 했네. 촬영 중 이거는 거짓말 같다. 야 내가 무슨 바로 이건 나도 거짓말 같다. 추웠다니까. 무슨 소리야 너? 나도 엄청 추웠어요. 이거 그때. MSG 같은데 이거는. 땀이 좀 나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나중에 아니 나도 들어보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추웠던 게 기억이 나서 그 진짜 나는 계림 생각하면 추웠던 기억이 너무 나는 거야. 네. 아니 그 계림에서 그 자매님들의 그 민박집 네. 거기서 있다가 또 몇 번 옮기잖아요, 저희. 네, 그러고 나서 저희 다음 촬영을 갔던 게 구랑이라고 해서 이제 섬 쪽으로 이제 촬영을 갔었죠.
거기 약간 더 남쪽 아니었나요? 예, 맞습니다. 남쪽이고 이제 섬이고 거기는 차가 다니지 않는 친환경 이제 숙소였어요. 그리고 꼭대기에 있는 숙소여서 저희가 이제 막 리어카를 끌고 짐을 옮겨가고 했던 그 거기 아니 거기가 엔딩 찍은 데 아니야? 맞습니다, 거기 맞습니다. 찍고 나왔지. 맞습니다. 거기 뭐 벚꽃떡인가 뭐 그런 거 떡 같은 거 망고떡. 먹고 망고떡 예, 예, 먹고 했던데. 저기 거기 바로 아시네요. 예. 지원이가 탁구 귀신 나왔다고 막 맞습니다, 난리 친 데가 거기잖아요. 아 맞아요. 어딘지 알겠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뭐 BGM 듣고 맞추기 이런 거 하고 네네네네. 기념품 대방출하고 맞아요. 여행도 가고 했었던 곳인데 근데 제가 그때 또 신서유기는 다른 촬영과 좀 다르게 이제 스태프들이랑 같이 막 회식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다 끝날 때 말씀하시죠. 예, 맞아요. 그렇죠. 이제 촬영이 다 신서유기의 끝나고 루틴 중에 하나는 예. 마지막 촬영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같이 촬영한 모든 스태프들과 연기자들과 같이 다 모여서 이제 저녁 같이 먹으면 술 아 한잔 너무 하죠. 좋다, 너무 좋죠. 예. 그러면 구랑이 촬영까지 하고 예. 그다음에 또 신서유기. 예, 그다음에 제가 베트남 가는 촬영. 아 베트남도 진짜 다이나믹했죠. 예, 베트남이 촬영. 사실 신서유기 촬영하면서 중에는 제일 힘들었던 촬영으로 스태프들이 많이 꼽는 촬영입니다. 넌 제일 재밌지 않았나? 뭐 선배님 항상 너무 아 근데 촬영은 너무 재밌었고 결과물도 너무 좋았고 다들 사실 너무 즐거운 촬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서 일하는 스태프들한테는 왜냐면 12를 찍었나요? 그때 거의 그 정도 길게 찍었어요. 네, 길게 왜냐면 찍고, 그때 베트남 편이 신서유기가 이제 드디어 우리 탄력 받았다. 기운이 너무 올라왔다. 이번엔 좀 제대로 잘 찍어보자 해서 처음에 그 아미 호텔 그 앞에 까빠, 보면 까빠. 식당에 계란으로 만든 거 그거 뭐냐? 식빵에 계란으로? 아니 식당에 그거 그때 하여튼 너무 맛있었거든. 난 네. 베트남 촬영할 때 그 음식들이 너무 기억나. 반세오. 감사합니다. 반세요. 구독자님들이 훨씬 진짜 똑똑하시네요. 네. 우정 작가님이랑 영수 선배가 반세오 너무 좋아하셨어요.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래서 드시면서 입안에 춤을 추는 맛이다 막 이랬던. 그래서 저도 먹었는데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분짜 저희 그쵸. 진짜 맛있었죠. 분짜가 그때 오가마 한국 많이 식당 없었어요. 가가지고. 맞습니다. 거기 분짜 처음 먹고 이런 맛이 해서 저도 제가 해외 답사 다니면서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촬영 방송 나가고 나서 예. 원래 우리나라 베트남 식당의 그렇게 주 많지 메뉴가 이제 않은데. 예, 쌀국수 쌀국수. 네, 메뉴였는데 분짜가 엄청 많았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분짜 반세오 이런 게 이제 몇몇 식당에서 이제 팔기 시작했죠. 아니 근데 그 즐거운 촬영에서 뭐 힘들 게 뭐가 있었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간이 많으면 이제 보통 아무래도 그렇죠. 예, 기간이 보통 길면 준비할 게 많고. 다들 이제 구독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식당 아니면 숙소에서 촬영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식당과 숙소가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들려야 될 식당과 들려야 될 섭외해야 될 곳이 많아요. 예, 섭외 곳이 많으면 이제 PD들 같은 경우는 카메라 세팅이나 뭐 거치캠 세팅이나 이런 거를 옮길 때마다 새로 계속 다시 해야 되는 요게 참 힘들었고 그거를 이제 중간중간에 그 창민이 나왔을 때 얘기했던 배차 이동이 계속 되니까 매일매일 배차를 이제 계속 해야 되고 배로 이동하고 이 이동 수단이 더 다양할수록 복잡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차로 갔다가 배로 갔다가 다시 차로 갔다가 배를 탔다가 막 기차도 탔다가 그랬거든요. 그때 그러고 이제 조율하는 게 좀 힘들기도 했고 너무 감사한 얘기이긴 한데 저희 신서유기가 그때 규현이랑 지원이 형이랑 이제 막 민호랑 재현이도 그렇고 해외 팬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베트남에서 또 엄청 우리를 반겨 주셨어요. 예. 그 팬분들 막 따라다니고 막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맞아요. 좀 그래서 있었죠. 촬영지마다 이제 팬분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막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좀 근데 예. 뭐 감사한 건 감사한 건데 많이 오셨구나. 이제 간혹 이제 어디 가 있다 이렇게 소문이 이제 갑자기 확 예, 돌면 그쵸. 갑자기 한꺼번에 이제 맞아요. 팬분들이 몰려드는 몰려드는 경우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통제하기가 사실은 조금 해외에서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경우가 조심스럽죠. 있죠. 예, 잘해야 선배님이 되는데. 말씀하셨던 그 반세오 그 식당이었거든요. 그 내가 안에서 와 입안에서 춤을 추는 거야 예, 이러고 춤을 있을 춘다. 때 저는 다른 춤을 추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밖에서 통제하느라고. 락 페스티벌을 저는 이렇게 팬분들 이제 너무 많이 예. 이제 계시니까 혹시나 예, 사고 날까 혹시나 봐 사고 막고 날까봐 있었죠. 예, 안전을 위해서 이제 통제하는 조연출과 작가님들이랑 같이 이제 힘을 모아서 이렇게 안전 통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가 안 해본 경험이라 왜냐면 한국에서도 저희가 촬영을 하지만 숙소나 이제 식당 위주로 많이 가서 팬분들이 이렇게 막 많이 오시진 않거든요. 거의 이제 한국에서는 좀 덜한데 해외 팬분들은 어쨌든 자주 볼 기회가 없으시니까 지금 아니면 못 보니까. 예, 그래서 좀 더 간절한 그런 게 저도 보면서 더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이제 촬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통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치. 제가 이제 그때 좀 힘들었는데 선배님을 안에서 이제 반세요 계란말이 먹고. 드시고
뭐 그러셨던. 아니 그럼 뭐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닌가? 아 맞습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저도 뭐 일이었어요. 1박 2일 때 뭐 다. 조연출 때 다 하셨죠? 그럼 당연. 저 백두산 갔을 때. 봄봄. 그 베트남 촬영 때 또 기억나는 건 또 없나요? 우리 저희가 그 아르미 호텔에서 이제 막 이거 게임 하고 네. 그때 민호가 이거 찍은 맞습니다. 데죠. 람보르기니 찍고 아 페라리 찍고 했던 촬영 데가 진짜 이제 잘 됐을 때네. 거기 그리고, 아미 호텔이고. 네, 처음으로 그때 용보를 다 땄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레전드 많이 뽑았죠. 네, 그러게. 진짜 저도 재밌었어요. 뭐 아는 게 꽃갈 너무 게임도 처음 하고 민호가 이거 던져가지고 이 물병이죠. 이렇게 해서 탁 세우기를 성공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용보를 다 따고 민호의 소원이었던 위노의 꽃청춘 편도 하고 그리고 강식장 프로그램도 하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스피노프가 사실 선배님 프로에서 약간 그런 식으로 나간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레전드 편이네. 그래서 완전 레전드. 네. 그 아미 호텔도 웃겼고 거기서 뭐 이거 찍고 하는 거 웃겼고 그다음에 이제 꽃갈 너무 까빠 섬이라는 데를 갔거든요. 저 거기 매점 편도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쵸, 나라 매점이 매점도 처음 거기서 거의 했던데. 처음 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출연자들이 너무 더워가지고 저희도 너무 덥고 약간 쉬는 시간으로 갑자기 끊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좀 놀랐어요. 뭐 갑자기 촬영을 끊을 이렇게 배 타고 개고생해서 왔구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너 오늘 본심 많이 나온다. 나피님은 촬영장을 항상 즐기셨나 봐요. 근데 다들 너무 일은 다 박현영 PD 혼자 한 것 같고. 사실이라고 아니면 그게 아니고 이제 너무 더워서 사실 스태프들이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근데 내 스태프들이 기억에 지쳤어요. 그 매점 컨텐츠가 네, 갑자기 나. 기획해서 나간 게 아니고요. 네, 갑자기 실제로 현용의 말처럼 그런 거 하면 애들 확 네. 달아오르지 않을까? 진짜. 만약에 이 더운 날씨에 아이스크림만 판다. 네. 10분 동안 뭐 하면 뭐 아이스크림 맥주 판다 주고. 이러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하고 거기서 갑자기 네. 와 그런 거 하면 재밌겠다가 이제 저나 우정이 같은 사람이 하는 역할이고 네. 그러면 갑자기 박현용 야 현용아 이런 거 하려고 이거 세팅 좀 해 그러면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제 죽어나는 거죠. 아니, 아닙니다. 갑자기 막 뭐 아이스크림 뭐 찾아오고 뭐 감독님 부르고 뭐 카메라 달고 이제 하면서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아예 괜찮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상황 보고 결정하자의 장점이죠. 이렇게 잘 터졌을 때 이런 어떤 재밌는 게 터지는 저희 팀의 어떤 유연함, 삼행시 같은데요, 약간 유연함. 유연함.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 했을 때 좀 웃겼던 거는 거기가 이제 정전도 자주 되고. 맞아요. 네. 그 섬이라 전기 공급이 네. 원활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툭하면 막 불 꺼지고 네. 촬영하는 맞아요. 중에도 그때도 신소유기에서 처음으로 음악 퀴즈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베큐를 해가지고 이긴 팀이 바베큐 먹고 그리고 이제 맥주 먹고 하는 거죠. 수근이 형이 이제 혼자 맞추면서 막 맥주 드시고 했던 그 밤에 규현이가 했던 막 방탄소년단 시하면서 마시고 아, 지금은 절대 내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거 할 때 이제 바베큐를 그 주인분께서 맛있게 해주셨는데 촬영을 하다 보면 이제 딜레이가 좀 생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데울 수 있는 전자레인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뒤에 작가님들이 수출 피워가지고 부채질을 하면서 노광수 작가의 연이 깊네요. 광고 같이 쓰고 혹한기도 같이 보내고 아프리카에서 사자도 찍고 코끼리 찍고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서 바베큐를 겨우겨우 데펴서 나갔더니 이제 지원 형이 왜 이렇게 식었니? 이제 아니 왜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사정을 모르니까. 그쵸. 모르니까 이제 왜 이렇게 차가워? 냉동이야? 뭐 약간 이런. 지원 형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지원 형은 지원이는 절대 그거를 뭐 너무 따끈따끈 맛있다 이런 말을 할 인간이 아니죠. 우리 지원이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저희도 바라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듣고 또 빨리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는 사실 잘 모르니까. 네. 야 현용아 다음 음식 빨리 갖고 와. 저희는 이거는 할 줄 알지. 아, 너무 무섭다. 저 뒤에서 어떤 막 그건 또 이제 너무 무섭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생했구나.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어디 네 목표가 뭐야? 저는 뭐 선배님을 넘어서는 밟고 간다. 나영수 PD 이상을 바라보는 거. 저 뭐 죄송합니다. 언제든 밟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가주세요. 요 다음에 그럼 신설기 베트남 편 그렇게 하고. 네, 그때 꽃보다 청춘 위너를 신효정 PD님이랑 저랑 그때 PD가 어쨌든 한 팀 PD였는데 강식당이랑 꽃청춘을 2개를 진행하면서 한 팀이 2 프로그램을 했죠. 그래서 선배님이랑 그때 1년에 4개 프로그램을 어쨌든 같이 하면서 강식당도 그때 사실 너무 좋은 평가를 받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어쨌든 스피노프도 하면서 되게 다양한 프로를 했는데 저는 사실 강식당이 너무 힘들었어요.
편집이 힘들었어요. 강식당이. 그쵸. 힘들어요. 이제 영업 부분을 하려면 식당 상황도 있고 손님분들 주방 상황도 있고 맞아. 그리고 뭐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 뭐 상황도 있고 뭐 약간 다양하니까 이거를 잘 스토리를 엮어가지고 윤식당이나 강식당이나 서진이네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하지만 이게 사실 카메라도 너무 많지만 카메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 흩어진 이야기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제 약간 PTSD예요 선배님. 어떤- 강식당 처음으로 영어 편집을 했는데 정말 저도 막 3, 4일 밤을 새가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합본이라고 하죠. 네. 이제 각 PD들이 편집을 한 거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 아. 그러면 이제 재밌는 부분은 좀 더 살리고 재미없는 부분은 좀 쳐내고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그 듀레이션만큼을 남기죠. 보통 90분이면 보통 편집을 하면 한 120분 되거든요. 그러면 한 30분을 빼고 90분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해 갔던 25분이 방송에 1분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선배님께서 에디우스에서 Alt D를 누르셨어요. 아 내가 했니? 예, 제 4박 5일이 무너졌습니다. 여기는 필요 없지 않겠니? 어떻게 생각해? 탁. 편집은 했니가 아니라 필요 없지 않겠니? 그래도 보긴 봤죠. 보다가 주무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뭐 근데 이게 참 그런 그렇게 판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들어봐. 지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도 지금 지락실하면서 뭐 누구 애들 갖고 오면 영훈이한테 그러잖아요. 편집한 거냐고. 예.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쩔 그날은 수 근데 없어요. 선배님 정말 사실 더 슬픈 얘기를 해도 될까요? 제가 좀 냉정하게 얘기했니 나한테? 아닙니다. 뭐냐면 사실 요거는 꽁트였고 더 슬펐습니다 실제는. 왜? 효정 선배가 편집이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합본을 하고 있었어요. 선배님이 뒤에서 야 그거 뒤에 날려. 근데 제 손으로 Alt D를 눌렀어요. 내 손으로 제 내 손으로 걸 하는구나. 4박 5일을 Alt D 그래서 4박 5일 삭제. 근데 지금 잠깐 제가 이 얘기를 잠깐 할게요. 여러분 저희가 하는 프로가 신서유기 지락실 이런 게임과 어떤 막 그런 개그 웃기기 위해서 이제 하는 프로들이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 스토리 위주의 프로가 있어요. 맞습니다. 뭐 삼시세끼, 강식당, 강식당, 뭐 윤식당, 윤식당, 뭐 서진이네. 네. 이거는 이제 스토리 위주고 이거는 이제 웃음 위주인데 현용이는 전공이 뭐냐면 웃음이에요, 사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거 실제로도 그런 걸 좋아하고 네. 그런 걸 만들길 재밌어하고 잘하고 지금도 지락실 PD를 이제 훌륭하게 하고 있으니까 둘 다 자리가 참 쉽지 않은데 현용이는 사실 이쪽이었어요. 웃음 쪽이었는데 현용이는 되게 오랜 기간의 노력과 본인의 진짜 그 이걸 통해서 이제 양쪽을 다 잘하는 PD가 사실은 지금은 이제 되어 있어요. 지금은 뭐 이제 양수겸정이 가능한 PD 진짜 몇 명 없거든. 그쵸. 내가 알기로는 효정이 진주 정도야. 내가 아는 애는. 근데 이제 현용이가 지금은 잘하지만 그때는 아직은 그 부분이 아마도 저 처음이었습니다. 아마도 부족했었나 봐요. 부족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봐도 이렇게 웃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진짜로 뭐 나쁜 자극이 아니라 엄청 좋은 자극이었어요. 근데 그만해. 더 최악은 그 다음 주에 효정 선배가 그걸 다시 편집하셨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 똑같은 소스를 너무 재밌는. 똑같은 소스를 너무 현용이가 편집했는데 25분 통편이었어. 근데 그게 40분이 나갔는데 25분을 그냥 처음부터 해체하고 다시 편집을 40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한번 보면 다들 효정이의 그 능력에 어떤 충격을 안 받을 수가 그게 없죠. 그 사실. 호동이 형 막 처음에 수근이 형 이거 하고 수근이 형 설거지 하는데 정수기 물을 흐르고 막 난리 났던 날 있잖아요. 그날입니다. 제일 재밌는 날 제가 엉망진창으로 만든 걸 아니 근데 그 갓 어려워요. 효정님께서 어려워요. 예. 정말 너무 재밌더라고요. 레전드 회차로 남아 있는데 저는 볼 때마다 거의 뭐 흑역사죠. PTSD. 그 다음에 또 뭐 하신 거예요? 그 다음이 제가 이제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라고. 희연이랑 예. 홀리박. 네, 대천사. 대천사님이랑. 가브리엘. 존경합니다, 선배님. CP님. 제가 볼 때는 뭐 3년 안에 국장 갑니다. 예, 가십니다. 저랑 또 이니셜이 같으십니다. PHY. 제가 그걸로 밀고 있습니다. 저희 둘이 뭐 하나 하자. 예, 네, 박희연, 박현용.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희연이랑 네, 잠깐 맞습니다. 이제 1년 같이 그 반년 정도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라는 프로그램. 스푸파를 예, 했죠. 그 프로그램은 그 한 대단하다. 나라를 그 밑에 PD가 맡아서 자기가 직접 기획해서 찍고
그 이은경 PD 나왔었잖아요. 아, 사이렌의 이은경 PD, 저 그리고 윤식당을 했던 임경아 PD라고 이렇게 세 명이 그때 지숙이라고 이제 4명 밑에 조연출 친구도 많았는데 그 각 나라를 이제 맡아서 찍는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선배님 그때 촬영 오셨잖아요. 그때 홍콩 촬영을 백종원 쌤 어쨌든 맞습니다. 인사도 드릴 겸해서 네네. 또 희연이가 한다 그러고 같이 우리 딱 후배들이 끝나자마자 하니까 가서, 이제 예. 저희가 가서 이제 그래서 거기 오셔서 또 했죠. 뽀자이판이라고 볶음밥 엄청 드시고 더워 죽겠는데 찍고 있는데 걸리셔가지고 제가 선배님 죄송하지만 옆으로 좀 나와주시면 하겠습니다. 아 촬영장에서 먹은 오늘 걸렸니? 아니 근데 성대모사 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현정아. 이게 진짜 제 꿈이 남의 촬영 네. 구경 가는 게 되게 꿈이에요. 그날 근데 오셨었어요. 네.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우리가 가면 이 일이니까 얼마나 중압감이 맞아, 있어. 근데 맞습니다. 제 꿈은 남의 촬영 구경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압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현용이가 한대. 그리고 희연이가 연출이야. 백종원 쌤이 나온대. 맞습니다. 다 아는 사람이고 그렇죠. 응원은 하되 내일은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그때 촬영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백쌤이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된다. 어디 가서 네. 뭐 먹는데 네. 그러면 우리는 호텔에 있어. 네. 어디 가서 뭐 먹고 다음 식당으로 가잖아. 그럼 어디야? 그 식당 우리가 가. 뒤따라서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 인서트를 찍고 한 칸씩 뒤돌아. 아 그래도 배려해서 갔네. 아 그렇죠. 겹치진 네. 않으려고 당연히 이제 백쌤이 한번 드시고 가시면 고 루트대로 고 루트대로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여행하시는 분도 요즘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실제로. 근데 선배님 어쨌든 선배님 일은 아니시니까 사실 그래도 뭐 당연히 선배님 자유인데 근데 저는 이제 인서트 팀이니까 선배님이 오셨네. 그래서 좀 걸리적. 그때 사실은 근데 이제 홀리박과 촬영을 하면서 맞습니다. 와. 어떻게 보면 잠깐 리프레시 해라. 좀 새로운 리프레시. 프로도 한번 네. 경험해봐라. 맞습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너무 이제 저하고만 계속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작업도 한번 해봐. 너무 하고 좋았어요. 이제 네, 현용이를 너무 보냈다가 물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저희가 다시 이제 수거해 와서 이제 그러고 갔던 게 스페인. 네 스페인 하숙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주 작가님이랑 이제 장은정 PD 처음으로 이제 선배님이랑 박과장이라는 이제 그때 혜진이 형과 어쨌든 이제 같이 예. 매치업이 되면서 네네. 저희가 이제 담당 PD를 꼭 한 명씩 붙이거든요. 그쵸, 찢어질 그쵸. 일이 있을 때 네. 현용아 너는 혜진이 형 담당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마 그때 현용이가 그랬나 봐요. 보통은 PD가 이제 앵글 안으로 잘 안 들어가는데 네. 혜진이 형이 워낙 잡아줄 이거 사람이 없었어요. 뭐 만들어야 되니까. 아 그때는 뭐 잠깐 좀 잡아줘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잡았는데 이제 혜진 형님이 또 혼자서 이제 혼잣말을 또 하기는 또 적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네. 아이고 뭐 삐뚤어지네 뭐 이렇게 해서 똑바로 좀 잡아줘봐 막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제 제가 예예 이러다 보면 이제 농담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근데 저도 이제 뭐 삼색기 촬영도 하고 했지만 보통 이렇게 스태프들이 나오는 공간 나오지 않아야 될 공간은 저희가 편집을 할 때 다 잘라내긴 하거든요. 그쵸. 예, 그게 이제 몰입에 방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스페인 하숙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 오시는 순례자분들이 주인공이고 거기 출연하는 이제 승원이 형, 혜진이 형님 그리고 이제 배정남 씨 거기 승원이 오시는 형. 분들이 다 이제 주인공이어야 되니까 저는 당연히 제가 그냥 PD라고 생각했으니까 아, 그럼요. 최대한 이렇게 안 걸리게 이제 이거 어떻게 카메라에 안 걸리게 조금 예. 이렇게 떨어져서 잡아주고 이거 최대한 뭐. 좀 내가 편집할 때 이거는 잘라서 쓸 수 있겠다 이런 각오로 제가 한 3일을 이렇게 막 했어요. 막 이렇게 하고 혜진 형이 막 하셔도 제가 하고 이제 이렇게만 했는데 이제 한 3일 차쯤에 이제 선배님이 갑자기 이제 맥주 한 잔 하다가 선생님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뭐가 고민이야? 그래서 저 땡겨서 이제 저를 없애야 되는데 제가 너무 걸리적거리는데요. 그래서 너 이제부터 출연하는 거야 임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 너 이제 열심히 해 임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난 촬영하러 왔는데 목공을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도 풀리는구나 해가지고 촬영이 이렇게 갑자기 스텝인데 개입을 하게 되는 게 이게 맞나 하면서도 했던 촬영이에요. 근데 나중에 편집할 때도 정말 최악이었던 걸 저한테 편집을 주셨어요, 작가님이. 그래서 정말 최악이었어요. 꼴 보기도 싫은데 다이어트도 실패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근데 그때 너무 편집을 재밌게 잘했어요. 아닙니다. 그 혜진이 형과 박과장의 라인을 노래 너무 그때 재밌었죠. 신곡 하나로 네, 재밌었어요. 신곡 하나로 쫙 했는데 이제 보통 그게 있어요. 제가 이제 방송에 출연을 처음 한 게 1박 2일 그래. 조금씩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너무 민망하니까 본인 나오는 부분을 잘 편집 못해요. 그래서 본인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은 민망하다. 후배한테 이제 야 그냥 네가 해라 이렇게 맡기고 하거든요. 얘는 지가 나오는 걸 지가 하고 지가 웃기게 또 하더라고요. 아, 네, 저 너무 잘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후배들한테 많이 조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선배님이랑. 예.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때 사실 난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는 예. 스페인하는 저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예정이 없던 캐릭터가 딱 등장하면 프로그램에 어쨌든 활력이 생기잖아요. 그쵸. 저 그게 너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물론 현용이랑 촬영하러 갔지만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아, 너무 잘하니까. 너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목공해라. 자 스페인 하수 끝나고 뭐 이런저런 프로젝트들을 하다가 드디어 잠깐만 신서유기 좀 더 하나? 네, 신서유기로 와. 제가 프로그램을 이제 너 입봉을 나중에 했습니다. 2탄 한번 가야 되겠다. 지락실만 빼서 2탄을 한번 찍자.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기억이 지락실은 최근 최근 기억이- 거니까. 지락실만 빼서 네. 누구 좀 게스트라도 한 명 불러가지고 같이 한번 찍자. 예. 누굴 부르죠? 야 진짜 예슬이랑 같이 한번 하면 되겠다. 예슬이요? 예슬이 너무 좋죠. 4세대 PD. 너랑 예슬이랑 같이 지락실 같이 얘기 하면 한번 지락실 하면 얘기하시면 4세대 되겠다. PD니까 네. 예슬이도 원투를 같이 계속 해가지고. 네. 예슬이도 아마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말이 많은 것처럼 예슬이도 너한테 그래. 할 말이 많을 거야. 그럼 출연시키지 않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거 네게 우리 아니에요. 유튜브야. 네 우리 프로가 아니에요. 유튜브야. 이건. 토롱이랑 나오겠습니다. 토롱이는 말도 못하는데. 외계어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드디어 입봉이라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있잖아요. 네. 왜냐면 오래 해왔고 고생했고 또 능력을 맞아요. 인정받아서 드디어 어떤 프로그램의 네. 메인 연출자가 되었다라는 건 사실 작은 일은 아닙니다. 이게 PD 인생에서 어찌 보면 가장 큰 가장 뜻깊은 순간이. 가장 뜻깊은 순간을 네. 신서유기로 네. 이제 하신 거죠. 맞습니다. 제가 어쨌든 방송 예능을 해보고 싶었던 것도 이런 재밌는 예능을 옛날부터 해보고 싶어가지고 신서유기란 프로그램을 오래 하기도 했고 뭐 그걸로 시작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때는 이제 감개무량했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또 효정 선배님은 당연히 계시지만 효정 선배가 기회도 같이 주시고 했던 거라 책임감도 컸고 막 그래가지고 부담 엄청 느끼고 했던 것 같아요. 나 입봉했던 게 너무 옛날에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좀 전날 떨리고 막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촬영 또 신서유를 또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늘 하다 보니까 조금 맞아요. 사실은 좀 안전했던 그런 것 같아서 왜냐면 작가님들도 다 계셨고 늘 이제 호흡을 다 맞춰봤던 정 사람들과 작가님이랑 작가님 다 계셨고 효정 선배님만 안 계시고 다 밑에 후배들도 다 똑같았던 상황이라 저는 사실 막 혼자 하는 게 전혀 아니니까 너무 든든했는데 이제 걱정은 효정 선배님이 안 계시니까 그게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배님의 프로그램을 어쨌든 선배님도 명환 선배가 하시던 프로를 물려받으신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효정 선배님이 그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프로를 내가 그쵸. 흠집을 내면 어떡하지? 효정이는 어쨌든 이 신서유 시작부터 그래. 본인이 만든 프로잖아요. 이제 효정이 아우라가 있거든요. 네. 저 사람이 있으면 무슨 일이 터져도 어떻게든 굴러가겠다. 라는 이제 후배들은 이제 그런 걸 바라보면서 같이 일을 하는 건데 그게 갑자기 빠지고 이제 본인이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맞아요. 선배님처럼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일을 같이 하면서는 그쵸 효정이처럼은 못하죠.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본인뿐 아니라 누구나 존경받는 선배 그리고 능력치가 누가 봐도 넘사벽인 선배가 있으면 이 참 그게 두 가지 저 사람한테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일종의 이건 질투랑 또 다른 건데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라는 좌절감이 사실 들 때가 있어요. 너무 빛나는 존재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게 이제 배우는 것만큼 그런 부담이 이제 후배 입장에서 생기죠. 근데 이제 효정이랑 오래 작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일 오래 효정이가 빠지면서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있었겠네요. 힘들 것 같아요. 좋은 제가 네. 데리고 연출하다 제가 빠졌을 때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나요? 어땠나요? 안 빠져 계시네. 계속 같이 계시죠. 아직 빠진 게 없죠. 같이 계시잖아요, 선배님. 빠지라고? 아니. 빠질게. 아니, 빠지시면 또 그런 고민이 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저도 너무 감사하게 선배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때는 좋은 마음보다는 그거에 훨씬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잘 갖고 온 거를 내가 흠집내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제일 컸다. 아 현유가 겉보기와 다르게 구마적이 감성적입니다.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내가 좀 잘못해서 남한테 민폐를 끼치면 어쩌지? 얘는 이런 게 좀 있었으니까. 그때 받은 게 시즌 몇부터인 거죠? 세븐이었어요. 그러니까 6시즌을 되게 잘 해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여러 번 촬영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근데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저 처음 프로니까. 근데 편집을 하면서 또 촬영을 하면 또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신없이 그냥 훅 지나가서 힘들었구나. 형은 그거를 5년 동안 했는데 1박이. 빠지실 때가 밟아 올라가겠습니다. 곧 빠져야 되겠다. 아닙니다. 요 정도까지 하고 나서 예. 이제 지락실 이야기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 박현용 PD와의 이 즐거운 추억은 2부로 한번 가보는 거 최초로 스텝입니다. 최초로 야, 지락실 얘기는 따로 2부로 빼서 우리가 4세대 PD랑 할 수도 네, 있고 네, 네. 아니면 또 다른 게스트를 모실 수도 있고 특집으로 한번 편성을 해보자고요.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락실 얘기 앞으로 할 때 네. MSG 없이 그때도 이제 가식은 다 덜어내고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초창기에 오늘 방송 잠깐 리뷰해 보면 네. MSG 없이 처음에 잘 오다가 점점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구마적에서 망했어요. 지금 거기서 약간 당이 오르더니 이제 딸기 요걸 아씨 먹으면서 완전히 아니, 제가 풀렸어요. 봤는데 봄봄 저 MSG 댓글창을 이 친구가 네. 어쨌든 이건 우리는 맞아요. 시청자의 반응을 먹고 살잖아요. 그쵸. 댓글창에 이제 구마적 지음이었던 것 같아요. 크크크크크이 이제 조금 올라오면서 이 친구가 업된 거예요. 어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막 봄봄 두 잔이랑 다음부터는 박현용 PD 나올 때는 크크는 3개 이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크크크크 하지 마시고 절제된 반응. 크크크. 네, 여러분도 절제되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이 친구를 오래 볼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젊은 나이에 외줄에서 떨어지면 지금 아이가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갈 길이 멀고요. 여러분, 아직도 뭐 맞습니다. 분유와 여러 가지 또 네 맞습니다. 준비할 기자님 열심히 것들이 있기 걸어야 때문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오늘 방송 어땠나요? 저는 봄봄 너무 맛있었고요. 아니 근데 아 기계인가요? 오늘 아니 뭐 고정을 봄봄 너무 맛있었죠. 고정을 꿈꾸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봄봄 너무 맛있었고요. 봄봄이 고정. 네 크크크는 3개로 저분 누구시죠? 너무 많이 그거 하셨어요. 안 됩니다. 송하지원님 안 네, 되고요. 3개. 네. 네, 크크크는 3개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자 봄봄 너무 맛있었고 또 어떤 뭐 그래도 뭐 그리고 있지 않을까요? 뭔가 말실수 많이 한 것 같은데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혹시 또 초대해 주시면 혹시가 아니라 지금 2부 해야 돼요.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왜냐면 그러면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과 지락실 이야기 보따리 들고 봄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아닌가요? 보따리가 자 웃음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박현영 PD 만나서 즐거운 방송 뒷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스텝입니다 최초로 2부가 예정돼 있다는 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2부 대단하다. 방송 지락실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방송은